네, 2021년 2월 초에 네이트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현지 배구 선수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팬층에서는 야 이거 주작이야 라면서 막 이야기가 했겠죠. 그러니까 나 이거 주작 아니야 라고 하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를 하게 됐고, 이것이 점점 일파만파되면서 막 이거 야 이거 주작 아니고 맞아 라고 하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자 배구의 이재영, 이다영, 당시 잘 나가던 선수들이거든요.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들을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들 사건이 터지니까요, 이번에 남자 배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폭력을 당해서 고환 봉합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이거 주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오케이, 나 수술 기록지 들고 나올게, 이렇게 하다 보니 마찬가지 가해자였던 손명근, 신경섭 선수는 나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농구계로 전파되고 막 이렇게 일파만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왜 이런 논란이 생기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이 성적 지상주의를 강조하면서 성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일상화되고 폭력이 이뤄져도 묵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의 인권 따위는 존중되지 않는 사회가 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금메달을 땄던 심석희 선수, 2019년에 나 예전 코치였던 조재범 씨한테 4년간 성폭력 당했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는 맞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조재범 씨는 구속이 되죠. 그리고 2020년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 지도자나 동료들의 폭행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되니까 체육계에 호소를 했지만 체육계에서는 그냥 부인하거나 무마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 벌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고통에 벗어나는 선택을 합니다. 저 지도자랑 동료들도 마찬가지 다 구속 조치되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서야 구속하면은 뭔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관계 부처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얘네 학생들, 선수들 어렸을 때 뭐 했어? 니는 이거 우리나라 운동부 바뀌어야 돼. 라는 것들의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 일환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해 학생의 대회 참가가 제한되는 기준은 2021년 9월 17일 이후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가 확정된 사안부터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3호 조치, 서면 사과, 저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3개월, 4호부터 7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조치는 6개월, 전학 조치는 한 1년, 퇴학 조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강간 혹은 유사강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성폭력 같은 경우는 10년,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의 출전 제한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퇴학 조치와 동시에 학생이라는 자격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수 자격도 박탈하면서 선수 등록 금지와 같은 조치들도 취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일로부터 3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 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선수들은 대회 참가에 제한이 생깁니다. 근데 경기력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치에 불복해서 대회 참가하겠다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참가 제한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야 이거 문제 있어, 야 이거 갈아엎어 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회 참가가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회 기간 중에 이 제한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다음 날부터 출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2022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가 대회인데 나의 참가 제한 기간인 12일 날 끝난다. 그러면 13일부터 대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가 제한 기간 중에 졸업을 한다든지 퇴학을 당한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학생 신분이 아니게 되어도 대회 참가 제한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냐? 학생 선수 신분으로 받았던 징계 조치에 대한 이 제재는 학생 신분 유지랑 상관없이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폭력으로 퇴학 조치를 당했을 때는 제한 기간이 10년이에요. 근데 학생이 아니라고 해서 그 기간이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 선수에 대한 피해는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신고하는 방법이 학교에 직접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신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누리집을 들어가면은 국민참여 및 민원이라는 탭이 있고요. 그곳에 가면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어요. 자, 근데 실명으로 신고했다가 보복 조치가 들어올까 두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에이씨 난 이제 모르겠다.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이거 확실히 문제 삼고 갈란다 라고 하면은 그냥 휴대폰 인증해서 신고해도 되고요. 나는 두려워 라고 한다면은 익명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엘리트 체육계에 대해서는 성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수 피해도 생겼죠. 이제는 이런 피해를 벗어나고 학생 선수에 대해서도 그 인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